안녕하세요. 저는 배구 기초 기술 익히기라는 주제로 교수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학습 목표는 학생들이 배구 기초 기술을 익히고 배구 경기에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대상은 배구를 배운 적 없는 중학교 여자 배구 동아리 신입 부원으로 중학교 1학년들이 대부분입니다. 학습 기간은 주 2회, 창체 시간 50분, 방과 후 동아리 활동 60분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학습 내용은 배구공에 익숙해지기, 배구 규칙 알아보기, 배구 기본 패스인 언더핸드 패스와 오버핸드 패스, 배구 기본 토스인 언더핸드 토스와 오버핸드 토스에 대해 알아보고, 리시브, 서브가 무엇인지, 서브, 리시브 토스 연결 훈련, 스파이크, 블로킹, 팀 경기 수행 등에 대해 가르치고자 합니다. 먼저 요구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배구 경기 진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술들이 있는데요. 학습 대상자는 배구 경기에 참여하고자 하나 기본적인 배구 기술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학습 대상자들은 배구에 관심은 있지만 운동 기술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연경 같은 선수를 꿈꾸지만 현실은 배구를 잘 모르는 초보, 베리니가 현재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학습 대상자들은 배구 활동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배구 동아리에 들어왔으므로 적극적인 수업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실내 체육관에는 배구 코트가 있고 여자 배구 네트 규격을 충족하는 네트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배구를 좋아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취미 동아리이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학습자 분석을 통해 인지적, 신체적, 정의적,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배구에 흥미가 있어 자발적으로 동아리에 참여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배구 규칙 등 이론적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전 능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신체적 특성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으로 수행에 문제가 될 만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며 성장기 학생이기 때문에 키, 몸무게 등 운동 수행에 영향을 줄 만한 신체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키와 체격 차이가 존재하지만 여학생들로만 구성된 동아리이기 때문에 협동 수행에 문제가 될 만큼의 큰 영양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의적 특성은 자발적으로 동아리에 들어온 선별된 학생이라 학습 흥미와 동기가 충분하며 적극적인 학습 태도와 성취 욕구를 보인 반면 기존 동아리 부원과의 능력 차이로 인해 위축되어 보이거나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원들끼리의 관계가 좋고 팀 스포츠 특성상 동아리 부원 간의 단합력이 강한 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제 분석은 배구 규칙, 패스, 토스, 리시브, 서브, 연결 훈련, 스파이크, 블로킹, 팀 경기 순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토스를 살펴보면 토스 동작을 익히고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언더핸드 토스, 오버핸드 토스에 대해 알아야 함을 알 수 있으며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 과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설계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행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1. 배구 규칙을 알고 배구 경기에 적용할 수 있다. 2. 언더핸드 패스와 오버핸드 패스 동작을 익히고 사용할 수 있다. 3. 공이 날아오는 상황에 따라 알맞게 패스 동작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4. 언더핸드 토스와 오버핸드 토스 동작을 익히고 사용할 수 있다. 5. 언더핸드, 오버핸드 리시브를 사용해 리시브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6. 서브를 상대편 코트에 넣어 경기를 시작할 수 있다. 7. 패스, 토스, 리시브를 연결해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8. 공격 시에 스파이크 동작을 사용해 공격할 수 있다. 9. 수비 시에 블로킹 동작을 사용해 수비할 수 있다. 10. 실전 경기에서 공격 동작과 수비 동작을 사용해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11. 배구 규칙을 파악하고 경기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등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수행 목표를 정했다면 다음은 평가 도구의 제작인데요. 배구 규칙을 알고 배구 경기에 적용할 수 있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필 평가로 진행하고자 하며 나머지 수행 목표에 대해서는 실기 평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중간 평가의 경우 학생의 공 컨트롤 능력을 확인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평가 항목은 언더핸드 패스, 언더핸드 토스, 오버핸드 패스, 오버핸드 토스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학교 실내 체육관 배구 코트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평가 기준은 학습자가 언더핸드 패스, 오버핸드 패스를 사용해 공을 적절한 위치로 보낼 수 있는지 평가하여 각 15점, 학습자가 정해진 공간 안에서 언더핸드 패스, 오버핸드 패스를 수행하도록 하여 공 제어 능력과 정확도를 평가하여 각 15점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기말 평가는 학생의 경기 진행 역량을 패스페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평가 항목은 서브, 리시브, 토스, 공격, 스파이크, 수비, 블로킹 등 총체적인 배구 기술을 경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며 평가 방법은 팀 평가 방식으로 신입생 9인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평가 도우미로 재학생 선수 9인을 상대팀으로 선정해 평가 경기를 하고자 합니다. 직접 교수 전략은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1학기 수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주 2회, 창체 시간 50분, 방과 후 동아리 활동 60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주차에는 배구 규칙 숙지 및 심판 제스처를 통해서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점검합니다. 이때 부상 방지를 위해 수업 시작 전 준비 운동을 필수로 합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배구 경기 형식인 9인제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합니다. 마지막 주차의 경우 경기 수행 역량을 평가할 때는 신입생 한 팀, 재학생 한 팀으로 구성합니다. 단, 신입생의 경기 진행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이므로 재학생 팀은 공격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학생들의 흥미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본 교수의 목적은 평가에 있지 않고 학생들의 성취에 있기 때문에 점수 평가보다는 학생들의 참여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팀 운동 특성을 고려해 학생들의 협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정확한 운동 동작 수행이 부진할 경우 자세를 영상 촬영하여 피드백하고 프로 배구 경기 자료를 활용해 배구 경기에 대한 학생들의 추가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1대1, 1대2 팀 구성을 시켜서 동작 연습을 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평가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성평가의 경우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각 배구 기술당 동일하게 2주씩을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자세를 확실히 잡아두어야 하는 패스, 토스 기술을 배우는 데에 3주차를 투자하였고 기초가 잡힌 상태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서브, 수비를 배우는 데에 1주차만 투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분석의 오류를 수정하였는데요. 환경 분석 결과 시간표 내 동아리 활동 시간에 체육관을 배드민턴 동아리가 함께 사용하므로 배구 코트 단독 사용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5분은 네트 없이 자세 교정 훈련만 시행하고 25분은 네트를 사용한 훈련을 진행하도록 교수안을 수정하였습니다. 현장 평가에서는 수업을 관찰한 결과 기술이 습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키가 상대적으로 작은 학생과 큰 학생을 짝지어두면 연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키가 비슷한 학생끼리 짝을 지어 연습을 진행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과의 1대1 면담을 통해 현재 수업에 사용되는 배구공 10개로 원활한 수업 진행을 하기에는 공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공의 개수를 10개 정도 더 확보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의 전반적인 평가는 효과성, 매력성, 효율성 측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효과성 평가는 학습 성취도 평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16주 동안의 배구 기술 학습 결과 학생 9명 모두가 기본적인 배구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간 평가 점수 60점 만점에 학생 5명이 60점 만점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이 50점을 받아 9명 모두가 우수한 성취를 보였습니다. 또한 기말평가 패스페일 평가에서도 9명 모두가 패스를 받으며 학습 목표였던 학생들이 배구 기초 기술을 익히고 배구 경기에 적용할 수 있다를 성공적으로 성취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교수 설계가 학생들의 기술 습득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매력성 평가는 학습자의 태도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수업 시간, 학생들은 적극적 참여 반응을 보였지만 수업 후 강의 평가를 통해 수업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성취 속도보다 느리게 진행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수업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 반응과 성취 효과를 얻었으나 학생들의 성취 속도에 따른 적합한 진도 수정을 하지 못하여 학생들의 흥미도가 약간 떨어진 결과를 보였습니다. 효율성 평가는 수업 준비면에서 크게 나타났는데요. 기초를 다루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교사는 평소 대비 적은 수준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으며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는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투자 대비 효과성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